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데 연준은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라며 연내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 동안 정례 회의를 열어 통화 정책을 논의한 끝에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다며 유지해오던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겁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연준은 이번 금리 인상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연일 악화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attentive to the risks of potential further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and inflation expectations. The committee is determined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price stability.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금리는 1.875%. 정례 회의가 6차례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번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상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훨씬 빠르다며 2000년대 중반 1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던 때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기존 2.6%에서 4.3%로 대폭 올렸고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4.0%에서 2.8%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특별히 올라가진 않았으며 미국 경제의 토대는 여전히 튼튼하다고 파월 의장은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11년 전 대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고 정전과 단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시내를 비추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집안의 스탠드형 TV와 전등이 흔들리고 선반위 물건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60km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는 진도 6강, 도쿄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강은 기어서 가야 이동이 가능하고 가구가 쓰러질 수 있는 정도의 진도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연안에 지진 해일 주의보를 발령했고 수십 센티미터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注意報が解除されるまで海に入ったり海岸に近づいたりし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지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1명이 숨지고 88명이 다쳤습니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은 물론 도쿄 도심까지 10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고 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사이를 운행 중이던 고속철도 신칸센이 탈선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사용 후 연료 수조의 냉각 펌프가 한때 정지됐지만 2시간 뒤 복구돼 피해는 없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여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11년 전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등 동북지방에는 지난해 2월에도 진도 6강의 강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젯밤 9시까지 50만 명을 넘어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은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만 9,854명입니다.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고 일주일 전보다 1.8배, 2주 전보단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지역별론 경기도에서 18만 1천여 명, 서울에서 12만 8천여 명이 나왔고 경남과 인천이 3만 명대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유전자 증폭 검사, 이른바 PCR 검사 외에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도 바로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다가섰다며 마지막 위기라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이제 정점을 향해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다만 정점을 지나도 다른 나라들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3, 4주 만에 빠르게 정점에 도달한 뒤 확진자 수도 급속도로 떨어졌지만 한국은 정점에 이르기까지 7, 8주가 걸린 만큼 확진자 수도 완만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백신 3차 접종률이 높은 데다 마스크 착용 등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자연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이 적고 특히 진단검사가 반복적으로 자주 이루어진다라는 특징들이 있어서 한 달 이상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까지 9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고 병상 가동률도 60,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위중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공중보건이 512명을 코로나 대응 업무에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확진자는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지만 치명률은 낮다 보니 정부는 방역을 좀 더 풀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해지면서 정부는 정점 구간을 지나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다 그러면 다시 또 특별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끝나는 거리 두기도 지금보다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아예 해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의료체계의 과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점진적 완화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완화하는 것 자체가 유행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내일 새 거리 두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에볼라와 메르스, 사스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를 1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 감염병은 확진 즉시 음압병실에 격리하고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미 일선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핵과 홍역 같은 2급이나 파상풍과 비형 간염처럼 3급으로 조정될 경우 확진자 확인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독감과 수족구병 같은 4급이 되면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1급에서 제외되면 정부가 매일 신규 확진자를 발표하는 체계도 변화가 예상되고 국가가 전액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도 일부 환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회동이 무산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윤 당선인 측의 공개적인 사면 압박과 문 대통령 임기 내 행사될 공기업 인사권 문제가 핵심적인 갈등 요소로 꼽힙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거라는 청와대 발표와 달리 이례적으로 MB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른바 윤핵관들도 가세,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요구부터 MB 사면을 안 해주는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여권에선 꼭 필요하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직접 사면권을 행사하면 될 것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떠넘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당선인이 자신이 수사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며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것도 명분이 부족하고 작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미 결정했던 사안을 석 달 만에 또다시 공개 거론한 데 대한 불편함도 감지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번 검토해서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던 사안에 대해서 비록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을 현 정부에서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여기에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연기한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까지 꺼내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 회동 무산의 핵심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등 공기업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도 회담 무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표명을 거듭 압박하면서 자신들과의 인사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정치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면서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